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야? 보시죠. 해수부 2025년 부산 이전 완료와 2028년 유엔 해양총회 부산 개최 등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재명 정부의 내각들은 다 확정이 됐죠, 그죠? 예, 조각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었는데, 거기서 123가지의 국정과제가 설정이 되었고, 그 중에 부산과 관련된 가장 큰 것들이 해양수산부 2025년 내 부산 이전, 요게 하나 나왔고, 그리고 2028년의 유엔 해양총회를 부산에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유엔 해양총회는, 예, 보니까는 3년마다 한 번씩 열린대요. 3년마다 한 번씩 열린답니다. 그러면은 3년이면, 2028년도에 3년 전이면 올해죠, 그죠? 올해. 2025년도 유엔 해양총회는, 예, 프랑스 니스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프랑스 니스에서 열렸고, 예, 2028년 유엔 해양총회를 이제 부산으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예, 정부에서 작업을 하겠다. 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해수부는,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설립하고 범정부 참여 지원 조직인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연내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예. 유엔 해양총회 국내 유치가 확정되면 부산 개최가 유력할 전망이다.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 균형 성장 방안을 주제로 관계부처 장관들의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전재수 해수부 장관 한 이야기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북극항로 시대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행정, 사법, 산업, 금융을 집적화해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부 이전을 위한 임시청사 공사는, 네, 빠르게 진행을 해서 12월 30일 부산 이전 개청식을 열겠다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예, 12월 30일이 되면은, 예, 해양수산부는 그 부산 진역 뒤에 있는 IM 빌딩으로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불가역적인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대로. 그리고 그 본청사를 빠르게 건립하기 위해서, 예, 내년에 본청사 부지를 확보를 하고 어디에 지을 건지 결정을 하고 빠르게 본청사 설계와 공사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북극 진출을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 확립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북극항로위원회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대통령이 위원장이에요. 북극항로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이 기사에서 보실 내용이거든요. 자, 북극항로가 2030년이 되면 상당 부분 상용화될 전망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왜? 지구 온난화로, 예. 지구 전체를 보면은, 예, 지구 온난화는 큰 재앙이죠. 큰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기회를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들이죠. 뭐냐. 예,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북극의 얼음들이 해가 갈수록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극곰들이 살 데가 없다는 그러한 환경 캠페인 TV에서 하는 거 한 번씩 보셨잖아요. 그죠? 지구 온난화로 해가 갈수록 북극의 얼음들은, 예, 자꾸 녹아내리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 빙산으로 가로막혀서 꽁꽁 얼어있던 그 북극해가 이제는, 예, 배가 다닐 수 있는, 상선이 다닐 수 있는, 예, 그러한, 예, 루트로 바뀌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한겨울에는 11월, 12월, 1월, 2월 그 정도 한겨울 시기에는 다시 또 얼음이 오니까는, 예, 배가 다닐 수가 없겠지만은, 예, 그 한겨울 한 넉 달, 5달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그 북극 항로로 상선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그 다닐 수 있는 날짜 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 얼음은 더 빨리 녹을 거니까. 그래서 현대판 해양 실크로드 북극 항로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 북극 항로를 통해서 그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운항할 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운항하는 것보다는 30% 이상이 더 경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 항로 개척에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북극 항로 개척의 진심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예. 중국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북극으로 쇄빙선을 보내서 그 북극 항로 개척의 타당성들을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늦었죠, 그러면은. 중국에 비해서는 늦었습니다. 중국은 제1의 무역항, 상해죠, 그죠? 상하이를 통해서 상하이를 북극 항로의 전초기지로 키우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예, 부산항을 예, 북극항의 전초기지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렇게 북극 항로의 진심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대통령 직속으로 북극 항로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장에 직접 대통령이 앉겠다는 이러한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북극 항로의 진심인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예. 결국은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동남권 경제 권역 개발이다라고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하나, 이 동남권에 하나, 각각 두 개의 경제 권역을 만들어서 이 두 개의 성장 엔진을 구축해서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미래 성장을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남권 경제 권역 개발의 핵심 사업이 바로 북극항로 개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산을 중심으로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기반 산업, 앞에서 보셨죠, 그죠? 예, 보시다시피, 어, 예, 행정, 사법, 산업, 금융을 집중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부산을 중심으로 예, 기반 산업들을 구축을 하고 또한 조선, 금융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중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고 그리고 이렇게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 필요한 돈들은 동남투자공사를 만들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지금 전재수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투자공사. 이전에는 동남투자은행이었죠, 그죠? 동남투자은행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정부가 나서겠다. 동남투자공사를 만들어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동남투자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면은 100조 이상은 충분히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예, 부산으로 모여들 것이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부산은 이제 싱가포르나 상하이에 버금가는 국제 교역 도시로 성장해 나갈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의 향후 50년을 좌지우지할 중차대한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 시발점에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부산 전체가 다, 예, 그 변화의 수혜를 보게 되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결국은 북한 재개발 일원, 거기가 가장 큰 수혜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좀 눈치 빠른, 네, 빠르게 감지한 사람들은 좀 이미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징표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두산이 하워시티 거래량이 폭증했던 거. 예, 그런 거 보시면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블랑서미 74 거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그런 거 보셔도 알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그 중구나 동구 쪽에 상업용 건물들, 뭐 꼬마 빌딩이나 상가 빌딩 이런 것들이 예,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 그런 거 보셔도 알 수가 있겠죠. 예, 여러 징표들은 다 나타나고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좀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지금 벌써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나의 자금 여력에 맞게, 예, 우리 북한 재개발 주위에, 예, 뭔가 하나 좀 작은 씨앗 하나 뿌려 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 여력이, 예, 한 2, 3억,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라면은, 예,
주위에 있는 분양권이나, 예, 그런 것들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자금 여력이, 난 한 10억 정도 자금 여력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예, 대출 좀 끼면 되니까는 한 10억 중반이나 20억 정도 되는 그런 꼬마 빌딩이나 상가 빌딩,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면은 매매가 한 60% 정도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 이야기가 나와서 북한 쪽에서 그럼 뭘 하라는 거야? 이야기를 해봐.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예,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북한의 중앙동 초역세권에 있는 상가 빌딩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앙동 초역세권에 있는 건데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자, 위치는, 자, 여기가 지하철 1호선 중앙역입니다. 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영도에서 출발하는 부산항선이죠, 그죠? 부산항선. 영도 태종대에서 출발하는 부산항선이 이렇게 청학동으로 빙 돌아가지고, 예, 요렇게 부산대교를 타고 넘어와서 이렇게 북항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요 중앙역 쪽에서 환승이 가능하거든요. 1호선하고 환승되는 지점이, 예, 중앙역입니다. 중앙역에서 부산항선과 이 지하철 1호선이 환승이 되어요. 그래서 이 중앙역 주변이 앞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 중앙역 주변을 저는 좀 주목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쯤인가 하면 위치가, 자, 여기 보시면은 스타벅스 있죠, 그죠? 예, 요 앞에 보면 중앙역 15번 출구 부분 스타벅스 있는데 바로 요 인근이에요. 요 인근. 여기 보면 백구당이라고 유명한 빵집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30m 내에 있어요. 30m 내.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 안 드려요. 네. 관심 있으시면 얘한테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시면은 바로 자료 보내드릴 건데 딱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딱 요 안에는 30m, 백구당에서부터 30m 안에 있는, 예, 건물입니다. 위치는 끝내주죠. 지하철 중앙역까지, 예, 1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1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중앙역이 앞으로 아마 엄청 더, 예,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가 되거든요. 입구가. 자, 상가 건물이고 올 근생입니다. 그래서 주택수는 안 잡혀요. 예, 중앙동 초역세 상가 빌딩. 자, 대지 면적은 38평입니다. 여기는 상업지역 땅입니다. 이건 상업지역 땅이에요. 부산의 상업지역 땅은 웬만한 상업지역 땅 요즘에는 4천, 5천 우습게 부릅니다. 연산동이나 서명 같은 곳에 완전히 핵심 요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웬만한 상업지역 땅 5천, 6천, 7천까지 불러요. 평당. 근데 여긴 지금 매도 호가가 12억 7천이에요. 12억 7천이면 평당 3,300입니다. 평당 3,300이에요. 아까 보셨던 중앙동 지하철역 15분 출구 1분 거리에 있는 4층, 지하 1층과 지하 1층부터 4층까지의 토탈 5개 층이죠, 그죠? 5개 층 건물인데. 자, 여기는 공시가는 평당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땅값만 공시가로 따졌을 때 땅값만 공시가로 따져도 7억 7천이 나와요. 근데 매매가가 12억 7천이다. 위에 건물도 있잖아요, 그죠? 예. 공시가로 땅 파는 사람 없죠. 예. 보통 2배는 봅니다. 2배. 예. 그래서 그런지 탁상감정가, 은행에서 우리 대출을 낼 때 기준으로 삼는 게 탁상감정인데 탁상감정가가 15억 8천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매도가는 12억 7천. 탁상감정가보다도 거의 20% 이상이 더 저렴한 가격에 지금 매매가가 나와 있어요. 뭐 이 정도면은 추천드려도 될만한 생각이 들거든요. 올 근생이라서 주유세는 4.6%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추천드리느냐? 시세 차이 가능한 상가입니다. 왜? 앞으로 북한 주위에는, 예, 점점 더 활성화되고 해수부 내려오고 유광기관 내려오고 HMM 내려오고 하면서 점점 더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재개발의 일선 수혜지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초역세이고 중앙역은 부산항선의 환승역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지하 1층은 올해 1월 달에 대거하면서 공실이 되었고요. 예, 나머지는 뭐 거의 다 차 있습니다. 1층 근린상가, 2층 사무실, 3층에 사무실 2개 다 들어와 있고요. 4층에는 사무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들어와 있고 하나만 공실이에요. 그럼 1층부터 4층까지, 예, 4층에 있는 절반만 지금 공실이고 나머지는 다 지금 만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건물주분께서 예, 세를 좀 많이 싸게 놨어요 보면은 예, 쌉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체 월세가 한 달에 지금 한 325만 원 그 정도 나옵니다. 예, 맞죠? 325만 원, 예, 325만 원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그 보증금을 제외하고 총 투자금은 12억 3,500 정도이고 연수익은 3,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 수익률로 따져보면 3.2% 정도. 현재 기준으로 3.2% 수익률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3.2% 수익률. 예, 그런 높은 건 아니에요. 지금 상가는 웬만한 거 4%는 넘어야지 관심을 가집니다. 그죠? 야, 그런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예, 중앙동 일대가 그렇게 활성화되면은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걸 보고 하는 거거든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한다면은 예, 아파트 상가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상가는 5%까지 나오거든요, 요즘에. 예, 필요하면 여기 이야기하세요. 얘한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수익률 5% 나오는 거. 난 그 은행에 넣어놓는 돈보다는 그렇게 아파트 상가 뭐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월세로 나는 생활비 뭐 노후에 그 노후 대책으로 쓰겠다는 분들 얘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 대신에 그런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거의 안 나죠. 거의 안 납니다.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예, 당장에 지금 그 임대 수익은 그래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얘는 시세 차익 상품으로 보고 들어가셔야 하는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예, 수익률이 3.2%밖에 안 되지만은 예, 앞으로 수익률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상가의 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지금 부산항선 노선도입니다. 이 태종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청학동을 지나서 부산대교를 거쳐서 중앙동에서 그죠? 완성이 되죠, 그죠? 중앙동에서 완성을 하고 요렇게 지금 북항을 지나갑니다. 북항을 지나가서 여기 범일동역에서 다시 1호선으로 완성이 되고 여기 문현역에서 2호선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암동, 간만동으로 지나가서 예, 부경대 경성대역에서 2호선으로 다시 환승이 된 요 라인이 지금 부산에서 부산시에서 1번으로 밀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부산항선. 예, 그래서 요 중앙역 요 부분은 예, 북한과 바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셔라. 이 상가나 이런 것들 보실 때 중앙역 인근부터 좀 먼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예, 요건 이제 덩치가 좀 있죠. 그래서 그죠? 예, 투자금이 12억 정도가 필요하니까 뭐 대출을 낸다 하더라도 한 7억, 6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 예,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거든요. 야, 난 그런 돈 없어. 좀 가벼운 거 없어? 왜 있죠? 왜 없겠습니까? 예, 블랑입니다. 블랑서밋 74.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북항 일대에서, 예, 하이엔드 주거시설은, 예, 블랑서밋 73하고는 없어요. 없습니다. 예, 뭐, 주변에 보면은 뭐, 아파트 많죠. 하버시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아모션시티, 그리고 뭐, 해링턴 마레, 오션파라곤, 우아모션시티 위에 올라가면은 뭡니까? 대연 DIA까지, 예, 아파트 많아요. 그런데, 하이엔드급 아파트, 하나밖에 없잖아요. 블랑서밋 74. 그래서 그런지, 블랑서밋 74를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는, 예, 분양가가 평당 3천이었어요. 아니, 하이엔드인데, 그리고 북한 최일선에 있는 하이엔드 아파트가 평당 3천이다. 괜찮죠? 괜찮죠? 예. 그래서 많이 관심 가지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102동에 50층 이하입니다. 거의 50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102동에 약 거의 50층짜리 117A 타입입니다. 48평짜리. 얘가 지금 매매가가 14억 7천이에요. 분양가는 14억 6천이었는데 뭐 1천만 원만 좀 더 받고 싶다. 그래서 14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102동에 고층 50층이면 50층동은 고층이거든요. 고층 물건으로 남서향 오페라 하우스 쪽 뷰가 나오는 물건 중에서 이 정도 프리미엄 매물은 얘가 유일합니다. 정말 강추드려요. 예. 예. 라인을 보시면은
자, 요게 지금 블랑스미 실사에 101동, 102동, 103동, 오피스텔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동이에요. 102동에 6호라인 얘입니다. 얘. 예. 얘가 이쪽으로 뻥 뚫려가지고 예, 오페라 하우스 쪽으로 뷰가 나옵니다. 참고로 오페라 하우스는 내년도 연말에 완공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내년 아니면 내후년 초 정도 되면은 완공이 될 겁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예. 얘는 지금 거의 50층이기 때문에 요 앞에 보면은 그 하버시티가 있죠, 그죠? 하버시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예, 뻥 뚫린 예, 북한 쪽 오페라 하우스 쪽 조망을 누릴 수 있는 단지라고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구조는 이렇게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 거실이고 여기 안방이고요. 예, 드레스룸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방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예. 구조는 뭐,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강추드립니다. 그럼 실제 인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냐? 인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예. 여기 계약금 5%짜리였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포함해서, 그리고 그 확장비 10% 계약금 낸 거 포함해서 8,682만원, 약 8,700만 원이면은 요거 하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입주가 언제냐? 입주가 28년 11월 달로 돼 있거든요. 지금 25년도잖아요. 그죠? 6, 7, 8, 3년 남았어요. 여기까지. 3년. 3년 동안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올 무이자거든요. 올 무이자. 그래서, 예, 이쪽 북한 최일선의 하이엔드 아파트, 8,700 정도 되는 돈으로 미리 하나 잡아 놓으셨다가, 3년 뒤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시고, 대출 일부 내고 해서,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강추드리는 물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북구항로위원회 말씀드리면서 예, 전반적으로 한번 쭉 말씀드려 보았고 그리고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에 여러 아파트가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보실 것은 좀 블랑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네.